장마 시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영상 보고 가세요. 고고! 지난주 회차 때 오아시스 얘기를 했다가 멤버 리암 갤러거의 인종차별 이슈를 다루지 못해서 워딩을 극강으로 순화해서 새롭게 얘기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리암이 X의 칭챙총이라는 인종차별적 단어를 단독으로 게시했죠. 뭐 당연히 비난의 폭풍이었고 팬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자 Why whatever behave 등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고 그 다음은 찔렸는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이어 이런 글을 올렸죠. 혹시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전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떤 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담아 리엄 갤러거. 여기서 if wasn't intentional 이건 좀 조건부 사과 같은 느낌이라 얘 좀 선 넘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있다는 게 되겠죠. 한국에선 고향, 일본에선 도쿄가 10월달에 잡혀 있는데 중국이 빠져있는 이유는 2009년에 중국 당국의 공연 허가 취소로 베이징, 상하이 공연이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정치적 이유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공연 보이콧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가장 먼저 환불을 요청한 사람들은 8월 24일, 25일 토론토 공연을 예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It's not the most sincere apology, and I am of East Asian descent, and I don't feel like this is going over very well. 여러 미디어도 이렇게 앞다투어 다루고 일이 커지자 리암이 되도 않는 사과문을 올린 거였고요. 한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팬들도 있었죠. 오아시스는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특히 리암이 이런 쪽에선 두각을 드러내왔습니다. 2022년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를 겨냥해 이런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로 모욕을 했고 이후 빠르게 삭제 그리고 사과는 없었죠. 가수 로비 윌리엄스에겐 퀴어, 카일리 미노그에겐 레즈비언이라며 동성애 혐오적 조롱을 했고 그 외 다수. 이번엔 별일 없던 노엘도 08년엔 래퍼 제이지가 글래스톤베리 헤드라이너로 섰다고 거절한다는 표현을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 그 밖에도 LGBTQIA+, 인종 정치 이슈에 대한 경솔한 언행들이 많았죠. 90년대부터 이게 쭉 어떤 패턴이냐면 차별적 언행, 논란 삭제, 약식 사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별도 공식 입장이나 아시아 팬들을 위한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으며 인디펜던트지가 공연 직전 리암에게 선글라스를 쓴 이유를 묻자 오늘 밤에 선글라스를 껴야겠어. 어젯밤에 안 썼더니 아침에 꼭 메뚜기처럼 되어 있더라고. 메뚜기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안 그래?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요. 메뚜기라는 단어가 과거 서구권에서 콩프영화 같은 걸 보고 동양인을 희화화할 때 쓰던 말이라 또 비판을 받았죠. 향후 관전 포인트는 보이콧이나 환불 등의 움직임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리암이 추가 사과나 대응을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 하는 경험들 항상 가슴이 뛰죠. 어디서든 지도, 맛집 검색에 음악, 영상, SNS까지 다 해야 직성이 다 풀리실 텐데요.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거나 현지에서 유심카드 구입하거나 좀 비싸고 편한 로밍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저도 출국할 때마다 심카드를 샀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카드 사고 뜯어서 유심 갈아 끼우고 회사마다 등록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요 뾰족한 거 없어서 다시 사기도 하고요. 포켓 와이파이는 받아가고 또 반납하고 충전하고 들고 다니고 못해 먹겠어서 요즘은 이걸 씁니다. 세일리 이심. 이 영상은 세일리 이심에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심은 사서 끼우는 거잖아요. 근데 세일리 이심은 앱 다운받고 로그인, 국가 용량, 사용기간 고르고 이심 설치하면 끝. 제가 자주 쓰는 5기가의 30일 플랜을 추천드리는데요. 유튜브나 OTT 계속 보는 거 아니고 일상적인 거 다 하면서 음악도 듣고 영상 조금, 그럼 일주일 내는 어지간하면 커버가 되고요. 좀 여유있게 쓰겠다, 그럼 10기가인데 가격 저렴하죠. 혹시 다 썼다, 심카드는 다시 사서 반복이잖아요. 세일리 이심은 다시 그대로 데이터만 충전이 되고 여행 막날이면 딱 1기가만 추가해도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장점 1, 꿀기능 하나 소개하자면 남은 용량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기가 30일 플랜 쓰다가 용량이 좀 남았는데 남은 기간 안에 다시 갔다, 그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점 2, 미리 앱을 깔아두고 세팅해 두시면 착륙하자마자 바로 안테나 뜹니다. 장점 3, 다중 네트워크가 지원됩니다. 한국 회선으로 전화나 문자는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만 세일리 유심으로 쓸 수 있죠.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때 KG라고 코드를 쓰시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한 데이터 연결은 세일리 이심.
톰 크루즈와 아나 데 아르마스는 과연 열애 중일까요, 아닐까요? 분명 더그 라이먼 감독과 하는 신작 영화 디퍼 작업 때문에 톰 크루즈가 영국에 아나가 살 집을 마련해주고 업계인들과 미팅을 주선해주고 커리어를 팍팍 밀어주는 거라고 듣긴 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톰도 아나를 탁월한 배우라고 표현하며 어디까지나 후배로서 칭찬했을 뿐이고 애나도 전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관계이고 톰이 멘토라고 강조했는데 말이죠. 그 말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떠죠. 두 사람이 스페인 지중해의 메노르카 섬 인근에서 요트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지 뭡니까? 캐주얼하게 입고 비싼 페도라 모자를 쓰고 이건 뭐 누가 보면 신혼여행인 줄 알겠어요. 게다가 애나가 빈백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드러내고 있는 이때 톰은 무심하게 핸드폰으로 비즈니스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애매합니다. 일단 진한 스킨십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둘이 끌어안지도 않았고 톰도 상의를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톰이 애나를 태우고 헬기를 띄워 런던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었고 베컴의 50세 생파에도 데려갔었고 지난 2달 동안 런던의 회원 전용 클럽인 에나벨 개인실에서 밥도 2번이나 먹었는데 게다가 이렇게 요트도 타고 둘이 데이트도 하는데 안 사귄다면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런 면에서 톰 크루즈는 그간 워낙에 관리를 잘해왔죠. 전처인 니콜 키드먼 케이트 홈즈와는 노상에서 키스를 한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 외엔 전무했고 바네사 컵이랑 영화 촬영 때 응쭈뽀한 거 말고는 이 정도로 어떤 여성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나도 이젠 88년생 37세에 아이를 갖기 싫다는 벤 애플렉과도 헤어졌는데 둘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전 이 26살 차 커플이 8월부터 찍을 영화보다 찍고 나서 같이 살지 말지가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둘 다 액션은 죽여주게 하니까 어쩌면 차세대 액션 스타 한 명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아나 사이언톨로지 믿을까요? 빵형은 F1에서 시속 300km에 달하는 레이스를 펼쳤다지만 공도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위반했습니다. 마치 호그와트 특급 열차를 탄 것처럼 엠마 왓슨이 말이죠. 정확히는 작년 7월 31일 엠마가 몰던 아우디 S3가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약 48km 제한 구간에서 61km로 과속을 하면서 카메라에 찍힌 뒤 1년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 차가 좀 사연이 있죠. 한 피자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견인이 된 적도 있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 건으로 엠마가 한화 194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으며 이미 3건의 과속으로 벌점 9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탈 벌점 12점을 넘기면서 자동 면허 정지가 되었습니다. 6개월간 말이죠. 지금 옥스포드대에서 석사과정 중이라 수입은 적지만 호그와트에서 벌어놓은 게 있어 비용 감당엔 문제가 없음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고요. 이 일로 환경 친화 이미지와 좀 거리가 있다, 페미니즘 운동과의 괴리가 있다 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딱히 사과와 반성 의사를 표하는 대신 모든 법적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빡디젤령 다음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또 나온다면 이분을 추천합니다. 지금 7월 11일에 나온 저스틴 비버의 앨범 수액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첫날만 스포티파이 글로벌 7,400만 청취, 전체 플랫폼 합치면 2억 청취라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앨범 전체 곡들이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글로벌 차트에 전부 진입했습니다. 평단은 좀 엇갈리곤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쩌는 포인트는 프로모션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몇몇 빌보드만 깔았고 공식 예고도 없이 툭 던져서 확 끌어올렸죠. 앨범 전반에 걸쳐 개인 서사가 녹아있고 트랙도 21곡에 음악적 스타일도 다양했고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도 했고 특히 최근 여러 논란들을 해명한다기보다 음악 자체로 풀어버린 점 등이 진정성 있는 반응을 끌어낸 게 아닐까 싶네요. 아직 시장 내에서 먹히는 존재로 팬덤 신뢰도 없고 업계에선 투자할 만한 IP라는 인식도 생기면서 비버의 시대는 계속되지 않을까? 역시 비버 걱정은 한 게 아니다. I'm a dad, I'm a husband. 한국에서도 상당히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한 CEO가 바람을 폈다가 걸린 바로 그 불륜 키스캠 건인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앤디 바이런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50세고 앤디가 CEO로 있는 회사는 에스트로노머라고요. 설립된 지 7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최근에 5억 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정말 고성장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업무는 데이터 오퍼레이션 플랫폼 개발인데
쉽게 말해 기업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잖아요. 이걸 그냥 자동으로 잘 정리해주고 AI를 효과적으로 돌리게 해줍니다. 가령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도 다 데이터 수집인데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앤디는 2023년 7월부터 들어온 고용 CEO고 순자산은 수천만 달러 정도 되며 뉴욕 거주의 메건이라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둘이나 있죠. 한간에 국내 커뮤나 뉴스엔 남편보다 상당히 젊은 미모의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동갑내기 50세의 교육업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앤디가 7월 16일 콜드플레이의 보스턴 콘서트장에서 Oh, look at these two. All right, come on. You're okay? Oh, what?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or they're just very shy. 키스캠에 딱 잡혀버리는데 와, 분명 아내가 아닌 여성분은 얼굴을 가리고 앤디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말하죠. I hope we didn't do something bad. All right, okay. 계속 마음에 남았는지 이런 말도 합니다. Are you two a couple? Are you two a legitimate couple? Do you understand English? 네, 앤디가 백허그를 하고 있던 이 여성의 이름은 크리스틴 캐벗. 직책은 휴먼 리소시스 오피서로 싱글이고 직원과 경영진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죠. 경영진과 아주 그 소통과 신뢰를 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정도면 바로 네임드가 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인 메건의 페북에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죠. 흥미롭게도 메건은 지난 목요일 자기 프로필에서 남편의 성을 삭제했고 결국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참고로 수천만 뷰를 올린 이 영상은 뉴저지에 사는 그레이스 스프링거라는 한 콜드플레이 팬이 올렸는데요. 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그 남자의 아내가 앞으로 행복한 두 번째 기회를 얻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는 미 전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뉴스를 타고 초음속으로 퍼졌고 아예 밈이 되어 티셔츠도 나왔는데요. 이걸 미디어에선 바이러스성 콜드플레이 콘서트 스캔들 또는 콜드플레이 참사라고 명명했죠. 아무튼 이 일은 보스턴의 최대 이벤트가 됐고 레드삭스 감독인 알렉스 코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actually in the Wednesday concert. 자, 이런 짜릿한 사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시장은 뭘까요?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바람과 불륜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폭증했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제목 1, 2, 3위는 더티 오피스 3 이상은 읽지 못하겠네요. 앤디가 재직 중인 회사 에스트로노머도 내사에 착수. 두 사람은 즉각 업무 중단 상태에 놓였고 임시 CEO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장엔 수많은 관객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핸드폰엔 그들의 영상이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서로 팔짱도 끼고 키스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당사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 폴리마켓에선 이혼 확률을 24에서 45%로 추정 중이고 법조계에서는 앤디의 재산 중 수천만 달러를 이혼 위자료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럽은 아니지만 10억 불짜리 기업에서 유니콘을 타던 남자가 불륜 키스캠으로 밈이 되어 나락을 가고 있는 이 시나리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벨기에 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EDM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인 오비즈 메인 스테이지가 활활 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불과 7월 16일 저녁 불꽃 장비를 테스트하다 불이 붙었고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 무대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는데요. 여기 메인 무대가 워낙 상징적이죠. 매년 고유한 테마와 세계관을 밝히고 테마파크처럼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무대 연출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16개 스테이지에서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마틴 게릭스, 데이빗 게타 등 60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공연을 벌이고 전 세계에서 온 40만 명의 관객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불과 하루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데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시간과의 레이스를 선언, 오스트리아에 보관 중이던 메탈리카의 M72 월드 투어의 무대 구조물과 음향 조명 시스템을 헬리콥터와 트럭으로 현장에 가져왔고 200명 규모의 기술진이 24시간 만에 무대를 구축했습니다. 물론 원래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대형 LED의 조명과 기가 막힌 사운드 등 핵심적인 건 빼놓지 않았고요. 18일 예정대로 축제가 감동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임시 무대를 두고 음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간소하지만 아티스트와 더 가까워진 무대였다며 극찬했고 마틴 게릭스나 스티브 아오키 등의 아티스트들도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감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루 만에 새롭게 만든 기적의 메인 스테이지라 가신 분들 부럽네요. 역시 음악엔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절 넷플릭스로 이끌고 기묘한 케이지라는 닉네임을 짓게 한 바로 그 드라마 기묘한 얘기 5의 첫 예고편을 나눠 분석한 이 영상 꼭 즐겨주시고요.
어제 공개된 캐밍순 이번 호도 짜릿합니다. 이번 주말 엄청 달렸는데요. 다음 주는 더 살벌하네요. 오늘은 좀 누워있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